최화영 대표님, 장미 유학 서류 오늘 안에 안 주시면 제가 회장님한테라도 다 말합니다. 복길이 로비 한복판에서 그 말을 터뜨린 순간 마서린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는데요. 방금 전까지 웬 잡상인이야라며 비웃던 표정이 멈춘 건 도시락 때문이 아니라 장미라는 이름이 자기 집 문 앞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유학 서류 한 장 받으러 온 날이 아니라 장미라는 이름 하나가 서린 머릿속을 쫙 갈라버리는 날이거든요. 오늘 한 문장 요약은 이거예요. 복길이 장미를 지키려고 꺼낸 유학이 서린에게는 엄마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돼버린다. 사실 복길이 이 카드까지 꺼낸 건 전날부터 마음이 깨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장미가 가게를 비운 사이 한영자가 반찬 가게에 잠깐 들렀습니다. 길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백호는 불쌍한 사람 보면 못 지나치는 애예요. 장미 씨 마음도 그런 마음일 거고요. 그래서 더는 만나게 두지 말아주세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복길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미를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장미의 착함이 결국 둘을 다치게 할 거라고 못 박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복길은 그 얘기를 장미에게 절대 하지 않기로 합니다. 밤에 장미가 아빠 오늘 장사 어땠어? 하고 웃는데 복길은 입안이 텁텁해져도 그냥 괜찮았어만 했습니다. 장미는 복길 얼굴을 한번 보고 더 묻지 않았고요. 이 집은요, 서로를 살리려고 말을 삼키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복길은 그날 이후로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백호 엄마가 반대하면 둘은 더 흔들리고 괴한 소문까지 붙으면 장미는 더 위험해져.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멀리 보내는 것밖에 없나. 그래서 복길은 최화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장미 유학 말입니다. 그거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복길이 왜 화영에게 유학을 묻느냐. 그게 핵심이죠. 장미 유학은 장미가 마음먹으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서류도 추천 라인도 드림 쪽 정확히는 화영 라인에서 쥐고 움직이는 판이었거든요. 화영은 매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서류는 준비해 둘게요. 그런데 복길은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준비해 둔다는 건 이미 계획이 있다는 뜻이고 그 계획이 보호인지 격리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복길은 그래서 다음 날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갔습니다. 전화 한 번 더로 끝낼 수가 없었거든요. 얼굴을 보고 유학을 확실히 굳히고 동시에 장미가 위험하단 이야기를 꺼내서라도 화영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시락은 핑계였고요. 진짜 목적은 대표님, 장미 유학 오늘 확정해주세요를 직접 박아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 앞에서 복길이 누군가와 쿵 부딪히는 순간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리며 냄새가 확 퍼졌고요. 복길이 고개를 들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장미였거든요. 눈매가, 입술이, 말끝을 올리는 버릇까지. 복길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장미야, 여기 웬일이야? 상대는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또 웬 잡상이냐? 아저씨, 사람 잘못 봤어요. 나 장미 아니거든. 마서린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복길이 서린을 보고 장미야라고 부른 그날, 장미는 마음을 정리하러 백호 사무실로 향했는데요. 고백이든 정리든 오늘은 말을 해야 끝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 앞에서 장미가 멈춘 건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백호가 그렇게 말하자 진홍주가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고 한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이 한번 부드러워졌습니다. 한영자는 원래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배경을 먼저 확인하는 타입이었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칼처럼 물었습니다. 홍주 씨, 우리 처음 보는 자리 맞죠? 근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질문이 좀 과하냐고요? 한영자에겐 이게 과한 게 아니라 기본 확인입니다. 백호 주변 사람이면 더더우며. 홍주는 잠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미소가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준비된 느낌이었습니다. 홍주는 곧바로 말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쓰기로 한 대사짜리. 그리고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한영자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바뀝니다. 확인됐다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가 안 맞는다는 눈빛이었거든요. 백호는 그 미묘한 공기를 못 느낀 척 더 공손하게 분위기를 정리합니다. 어머니, 홍주 씨는. 한영자는 끊지 않고 듣는 척만 합니다. 그런데 손끝이 찻잔 손잡이를 한 번 더 꽉 잡아요. 이 사람은 마음에 들면 더 웃고 의심이 들면 더 친절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좋은 집안이네. 한영자는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축하가 아니라 검증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문 밖에서 장미가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오늘 하려던 말이 있었어요. 나 백호 씨 좋아해요라는 고백. 그런데 방금 들은 질문 하나 때문에 장미 가슴이 더 쿵 내려앉았는데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 질문은 장미에게도 늘 따라붙던 질문이었습니다. 장미는 손에 쥔 작은 메모를 구겨버립니다. 오늘 고백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리 증명처럼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장미가 조용히 뒤돌아서는 순간 폰이 울립니다. 목길입니다. 장미야, 오늘은 사람 많은 데 있어. 혼자 있지 마. 장미는 대답 대신 백호 사무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문 안의 셋은 웃고 있었고 문 밖의 장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저 자리에 끼는 걸까 아니면 방해가 되는 걸까? 그리고 장미는 결심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거리두기부터.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방금 홍주가 한 부모님 대답이 한영자의 머릿속에서 이미 체크리스트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영자는 마음에 든 척하면서도 이미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홍진주 확인해. 장미는 그걸 모르고 사라졌고 백호는 장미가 고백하러 왔다는 것도 모른 채 문 안에서 더 깊이 오해의 판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드림호텔로이에요. 복길이 흔들린 이유는 단순히 닮았다가 아니었습니다. 복길은 웃고 넘길 사람이 아니라 겁부터 먹는 사람이거든요. 장미가 계속 노려지는 판에서 장미랑 똑같은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건 누군가가 장미를 표식으로 찍어두고 흔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복길은 머릿속이 하얘진 채 설인을 뚫어지게 봅니다. 설인이 아니라니까요. 라고 더 크게 말할수록 복길 눈에는 더 장미처럼 보였습니다. 표정이, 말끝이 순간적으로 삐딱하게 웃는 그 버릇까지요. 복길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미가 아닌데 장미야. 장미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장미야. 설인도 흔들렸습니다. 이유가 있죠.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통을 보는 순간 설인은 그걸 처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화영이 밤늦게 혼자 조용히 먹던 반찬. 그때 설인이 심술 섞어 엄만 혼자만 시켜 먹어. 라고 찔렀고 화영은 일이야라고 넘겼습니다. 설인은 그 대답이 더 싫었습니다. 엄마가 자기한테는 늘 일이라면서 혼자 풀린 얼굴로 저걸 먹었다는 게요. 그래서 지금 도시락이 바닥에서 김치 국물을 흘리는데도 설인 머릿속엔 그때 엄마 표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잠깐 풀리던 표정. 그 표정이 자기한테는 없었던 표정. 그때 복길 폰이 울립니다. 장미였습니다. 복길은 장미가 눈치챌까봐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받았는데요. 장미야. 장미는 숨이 가빴고 말이 짧았습니다. 아빠, 나 조금 늦을 것 같아. 복길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한영자 얘기도 숨긴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삼킵니다. 그래. 근데 사람 많은 데 있어. 혼자 있지 말고. 장미는 응만 하고 끊었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설인이 복길을 빤히 보며 아주 작게 묻습니다. 지금 오장미랑 통화한 거예요? 설인은 모른다고 하면서도 이미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고 복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장미를 모른다는 말이 사실은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복길은 결국 화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니까요. 장미 유학 서류, 그리고 장미 안전.
그런데 화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비서가 내려와 딱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류는 준비 중이라고요. 준비 중. 또 준비 중. 복길은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늘 약한 사람만 기다리게 하거든요. 서리는 그 순간 복길을 더 이상 잡상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복길을 엄마 비밀을 들고 온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표정 없이 묻습니다. 아저씨, 왜 유학을 보내려고 해요? 진짜 공부 때문이에요? 복길은 결국 솔직히 말해버립니다. 사고가 계속 나요. 누가 우리 장미를 자꾸 노립니다. 목이 잠겨요. 그리고 백호 엄마도 반대하더라고요. 장미에게는 끝까지 숨겼던 이야기가 오늘은 답답해서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서리는 그 얘기를 듣고 더 확신합니다. 엄마가 숨기는 건 진짜로 사람이야. 서리는 마지막으로 복길을 찌르듯 말합니다. 아저씨, 나 장미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가 나를 장미로 부른 이유, 그냥 닮아서만은 아니죠? 복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스치고 있었거든요. 똑같은 얼굴이 잠깐 보였던 그날. 복길은 그걸 말하면 더 큰 파도가 올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가장 안전한 말만 꺼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겁이 많아져서요. 장미가 다칠까봐. 그 말에 서린이 잠깐 흔들립니다. 겁. 다칠까봐. 그 감정은 서린도 아는 감정이거든요. 다만 서린은 그 감정을 늘 화로 포장할 뿐입니다. 서린은 다시 표정을 굳히며 말합니다. 그럼 아저씨 유학 보내요. 빨리 보내요. 안 그러면 엄마가 더 큰 판을 칠걸요. 서린은 엄마를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언제나 큰 판을 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더 서늘해졌습니다. 서린이 장미를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장미를 빨리 보내라고 단정하는 게요.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 이름이 박혔다는 뜻이었습니다. 복길은 조용히 도시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장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괜히 더 아플까 봐요. 한영자를 떠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죠. 말하지 말라 했지. 근데 나는 지금 말하지 않아서 더 큰 일을 만들고 있나. 서리는 복길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시락 냄새가 따라오는데 그 냄새가 배고픔이 아니라 질투를 깨웠습니다. 엄마는 왜 그 집 반찬을 숨겼지? 왜 하필 오장미라는 이름이 내 앞에 떨어졌지? 서리는 결국 결심합니다.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서리는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반찬 가게, 오장미, 유학 서류, 괴한. 그날 밤 장미는 집에 와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나 괜찮아라고 웃었고요. 복길은 웃는 장미를 보면서도 회사 문 앞에서 본 서린 얼굴이 떠올라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피함을 피곤함이라 생각했지만 복길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장미를 살리겠다고 움직인 하루가 장미 이름을 더 많은 사람 앞에 꺼내버린 하루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로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길이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몇 걸음만 옮겼는데도 서린의 시선이 복길 뒷목을 계속 따라붙었거든요. 서린은 모른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엄마가 숨긴 건 반찬이 아니라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오장미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말로 유학을 움직이는 건 사실상 누군가를 떼어내는 방식이라는 것도요. 서리는 그대로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흘렀던 김치 국물을 휴지로 닦는 척하면서 도시락 통 옆면 스티커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상호는 없었는데요. 대신 배달기사 연락처가 찍혀 있었고 서리는 그 번호를 자기 폰에 저장해버립니다. 엄마는 나한테는 비밀, 근데 남한테는 배달까지 시켜. 서리는 속으로 그렇게 씹으면서도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서리는 들키면 지는 사람이라 들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복길은 회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유학 서류가 급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설인이 왜 저 반찬을 알아? 왜 하필 오늘 저 얼굴을 봤지? 혹시 장미가 노려지는 이유가 이 얼굴 때문인가? 복길은 자신이 겁이 많아졌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겁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딸이 위험해지기 직전에 이상한 낌새를 먼저 맞습니다. 그때 복길 폰에 모르는 번호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복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요. 문자만 딱 들어왔습니다. 유학 서류. 오늘 안에 움직이면 장미는 더 안전해질 겁니다. 안전해질 겁니다. 라는 말이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섬뜩했죠. 누가 장미를 걱정해요? 지금 장미를 노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날 저녁 장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나 괜찮아를 반복했고요. 복길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지금은 위험하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복길은 장미를 바라보다가 결국 화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결되지 않았고 대신 장미폰에 백호의 부재중 전화가 연달아 찍혔습니다. 장미는 화면을 보다가 폰을 뒤집어 놓았는데요. 백호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백호까지 위험해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영자의 말이 장미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백호가 다치게 되면 내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죄책감은 이미 장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복길이 설인을 보고 장미아라고 부른 건 정말 닮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복길이 예전에 똑같은 얼굴을 이미 본 적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리고 유학은 장미를 지키는 보호일까요? 아니면 백호와 장미를 찢어놓으려는 누군가의 칼일까요? 댓글로 착각인지 기억인지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 한 단어가 다음 전개를 가장 소름 돋게 갈라줄 겁니다.